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 국민통합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 국민통합연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보수 우파들이 지리멸렬해 있고 국민들이 다 사분오별을 찢어져 있다. 이 판국에 도저히 우파가 총선에서 이길 길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 보수통합연대가 제 역할을 해줘서 갈라져 있는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친황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냐. 지금 자유한국당이 친황 일색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친황 공천에서 탈락된 친황에 속하지 않은 공천 탈락자들이 모일 곳으로 국민통합연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국민통합연대는 정말 보수파를 통합할 수 있는 연대가 될 것인가, 그런 단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친황체제에 반대를 해서 친황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반황연대 이런 느낌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막 만들어진 이 단체에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진짜 보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수 통합이 물 건너간다, 자유한국당은 그냥 친황체제로 총선까지 밀어붙인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반황의 기치를 가진 이런 연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국민통합연대가 자유한국당의 표를 갈라먹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지금 황교안 당대표의 자유한국당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제가 황교안 대표 체제를 우려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너무 친황 일색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가장 큰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완전히 새누리당을 자기 사람들로 채우려고 한 게 화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박 학살이 일어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당을 사당화처럼 박근혜 개인의 정당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공천을 자행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것을 본 국민들이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뭐 최순실 거짓 선동이긴 하지만 이런 빌미까지 터지니까 국민들이 정말 그야말로 열이 받은 거다. 아니, 이 새누리당은 당이 아니라 박근혜라는 개인의 사당이었어? 그리고 청와대는 뭐야? 청와대는 뭐야? 이런 일이 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비박계의 사람들이 합세를 하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에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마무리를 잘 못하고 탄핵이 되는 이런 사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황교안이 하고 있다. 박근혜가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것을 똑같이 지금 황교안이 하고 있다. 박근혜가 실패했는데 황교안이라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게 정말 우려스럽다. 오로지 친황 일색으로 당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황교안 당대표의 생각은 알겠어요. 이런 거겠죠. 내가 지금 당대표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제왕적 당대표제의 폐해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당대표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이게 저는 솔직히 황교안 당대표의 의중인지도 모르겠어요. 황교안 당대표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 당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황교안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황교안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진들, 황교안의 측근들, 이 중에서는 상당수가 저는 황교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공천을 얻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황교안을 앞세워서 내가 공천을 받기 위한 이런 사람들이 좀 주변에 바글바글 하면서 황교안을 이용해 먹는 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 황교안 개인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표면상으로 볼 때는 황교안 당대표가 자신을 제외한 모든 대선 주자급들을 정계 은퇴를 시켜버리고 깔끔하게 이 당의 자유한국당에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은 나 혼자여야만 해.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모든 공천권은 내가 쥐고 흔들면서 오로지 친황 친박으로만 당을 이끌어 가겠어.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했던 새누리당을 오로지 친박 세력으로 채울 거야 하는 것을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해내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다가 또 설명을 드렸지만 두 번째 문제가 자기만 살고 대선 주자급 정치인은 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 나머지는 다 정계 은퇴 수순을 밟아야 돼. 라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게 또 가장 우려되는 두 번째 문제다. 만에 하나 황체제의 총선에 실패했어요. 선거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냥 그나마 다행이에요. 친황체제로 성공했다고 하면은 이것도 어렵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성공했다고 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친황체제의 총선이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교안도 총선 패배 책임으로 물러나갈 거죠. 그리고 이 당을 살려낼 만한 그 어떤 중심축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없다. 방법도 없다. 왜? 황교안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대선 주자급들을 은퇴시켜버렸으므로 이번 총선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총선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불씨라도 남아있어야 황교안은 막말로 집에 간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당에 남아있어야 다시 이 당을 추스르고 다음 대선을 준비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이 하는 대로 가면은 황교안이 하는 대로 이 당의 대선 주자급은 나 혼자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려 하면 총선에서 지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아무도 없게 돼요. 이렇게 가고 있다 지금. 다음 총선에서 지면은 자유한국당은 망해야 되는 겁니까? 산할 길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황교안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고 황교안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망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뭐 좋아요. 자신이 당대표니까 그래 예전에 그 예전 박근혜 대통령처럼 당을 사당화를 하던 장악을 하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시다. 어차피 뭐 당대표가 됐다고 하니까 친황 일색으로 딱 공천을 줬다고 쳐요.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선 주자급 후보는 몇 명은 살려놔야지 혹시나 총선에 지더라도 살릴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 가더라도 자기 혼자 대선에 가서 그냥 직행하는 것보다 대선 주자급들이 여러 명 있어야 대선에 더 흥행도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세를 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싸움은 결국에는 다수결, 새싸움이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인기 있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다음 대선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선 때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라도 대선 주자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지금 문재인이 어떻게 했나요? 문재인이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문재인 다음에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죄다 없애버렸죠. 다들 제거해버렸어요. 문재인이.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똑같이 하는 건가요? 문재인은 자신의 후계자를 조국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외에 다른 대선 주자급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지금 황교안도 똑같이 하고 있다. 야당인데, 심지어 야당인데. 그렇게 해서 친황체제로 잘 구축이 되면은 사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자유한국당은 끝난다. 이 엄청난 리스크를 지금 지고 가고 있다. 이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급 정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새싸움인데 지금 가뜩이나 똘똘 뭉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총선에서 자기 빼곤 다 죽여. 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년 총선에서 지더라도 나만 살아남으면 돼. 대선 주자급은 나만 살고 나머지 다 죽어버리면 나는 배지를 달고 나머지는 다 배지를 못 달게 되면은 내가 총선에 지더라도 내가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아마도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 중에서는 안 돼. 이대로 갈 순 없어. 나는 그냥 각자 도생으로 가겠어. 만약에 황교안이 나에게 공천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끼리라도 나라도 어떻게든 살아남겠어. 왜? 선택은 국민이 하는 거니까. 당대표가 공천을 안 주고 아무리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어 놓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선택하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황교안을 제외한 나머지 대선 주자급 후보들은 당연히 황교안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총선에서는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구조가 그렇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막고 보수 대통합을 이루게 되면은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국익에 이루어요. 그래서 국민통합연대가 정말 잘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고, 만약에 국민통합연대가 잘 안 돼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반황의 한 주축이 될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성공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되면은 독주로 가고 있는, 당을 혼자서 독식하려고 하는 황교안의 견제 세력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황교안 중심에서 볼 때는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최고야. 오로지 자유한국당만으로 뭉쳐야 돼. 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일종의 좀 분탕 세력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교안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황교안의 독주를 막을 뭔가가 필요해.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앙체제만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폭망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그냥 몰살당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후보를 낸들 안 된다. 보수가 갈갈이 찢어져서 다 표를 나눠 갖게 돼서 수도권은 전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보수 대통합을 하는 게 내년 선거에 훨씬 유리하다. 물론 제가 몇 개월 전에는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만 잘하면 보수 대통합 안 해도 된다. 황교안이 잘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다른 정당들이 감히 창당할 생각도 못하고 감히 대적할 생각을 못하게끔 당을 잘 추스리고 보수의 가치를 확고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굳이 보수 통합 안 해도 된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보수 통합이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뭉쳐라 라는 말에 힘이 생기면서 그 자체로 보수 통합이 된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여기저기서 신당 창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이 틈새 시장을 보고 들어오는 창당 붐이 일고 있다 라는 것은 자유한국당만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하는 것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새를 크게 모아서 새를 하나라도 더 모아서 총선에 임하는 것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통합연대가 정말 기필코 성공을 해서 보수 대통합의 교두보를 꼭 놓을 수 있기를 정말 기대를 합니다. 이 결과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에 어느 정도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뭔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래도 신앙체제로 총선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보수가 통합을 해서 총선에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포기하고 지금부터 다 포기하고 그냥 오로지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거지만 지금 우리가 무조건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치자,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자 라고 해서 뭉칠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뭉쳐 있어요. 이렇게 백날 주장한다고 해도 더 이상 새가 모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칩시다. 분열은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칩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오겠습니까?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이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칩시다 해서 뭉칠 사람들은 이미 다 모여있는 게 지금의 지지율이다. 그러면은 이 이상 지지율을 얻으려면
새를 규합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좀 현실을 바로 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머리를 써야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자꾸 희망적인 얘기, 말이 되든 안 되든 꿈 같은 미래를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편의주의인지 합리주의인지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다잡고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고민을 해야 진짜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통합연대가 진짜 보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시민단체로 나아갈지, 아니면 정말 여러 사람들의 우려대로 그야말로 강행 독주를 하고 있는 황교안 체제 견제 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한 시민단체이니만큼 우리가 지금은 국민통합연대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총선에 이길 수 있는, 새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보수 대통합을 이룰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